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시황 영상을 비트코인 가격이 이 부근일 때 올렸는데요. 이 이후에 큰 하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을 주셔서 저의 생각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을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흐름부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연말 상승장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의 상승장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란색 지지선을 지지받고 빠르게 올라주는 것이었는데 이 베스트 시나리오는 깨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단에서부터 쭉 올라오던 중기 지지선을 지켜주고 오르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이것도 어제 하락으로 깨졌습니다. 그 전 영상부터 이러한 중기 지지선이 뚫리면 분할로라도 조금이라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또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저도 이렇게 깨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부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다 매도했다는 것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난 뒤에 몇 시간 뒤에 오후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고요. 한 번에 42,000불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하락했을 때 반등할 만한 구간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박스 구간 중에 첫 번째 박스는 약한 반등 구간이니 여기가 저점이 될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구간은 바로 그냥 지나쳤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잠시 반등이 나오는 듯 싶더니 바로 더 내리꽂아서 한 번에 세 번째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갔다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사실 내려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주요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주면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한 번에 쏟을 거라고는 쉽게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큰 하락은 올해만 해도 벌써 두세 차례 나왔었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레버리지를 함부로 2배나 또는 3배 이상 가지고 마진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2배나 최대 3배 정도로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이렇게 11월 초중순쯤에 샀던 어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으로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2배 레버리지를 쓰신 분도 청산을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만큼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땐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본인의 실력이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진 거래는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하락 뒤에는 반드시 큰 반등이 동반하는데요. 하락분의 거의 약 한 40%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시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질문이 세 가지 있을 겁니다. 어제 하락은 왜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즌 종료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 텐데요. 먼저 어제 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하락에 앞서서 약 11월 말경부터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로 다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많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팔기 위한 물량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력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도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지지선 이탈 여부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됐던 거죠. 특히 해당 물량은 중국계 세력이 던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다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반면에 중국계 거래소인 후오비에서만 약 28,000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얘 혼자 이렇게 다량의 매도량과 함께 큰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즉 이 거래소에서 중국계 세력이 다량의 비트코인을 던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청산시킬 물량이 많았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만 봐도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은 이렇게 9월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서 역대급 물량을 찍고 있었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오픈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롱이든 숏이든 어떠한 방향에 베팅한 물량이 많다는 것이고요. 보통 롱이나 숏은 또 레버리지로 곱하기 몇 배의 물량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커지죠. 보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숏 물량보다는 롱 물량이 많은 상태이고,
시장 상황을 봐도 신고점을 돌파하고 잠시 조정이 온 다음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때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었다. 즉 가격을 하락시켰을 때 청산시킬 만한 롱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통 세력들은 이렇게 개인의 물량들 또는 더 작은 세력들의 물량들을 청산시킴으로써 그 물량을 자신들이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 하방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장의 하락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러한 점이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이건 역시 바로 현실화가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관련 뉴스인데요. 중국 거래소들, 바이낸스, 후오비, OKX 같은 거래소들은 이번 달 12월까지 중국 고객을 완전히 등록 취소해야 하고, 따라서 중국에서 코인 거래를 하던 보유자들은 12월 안에 매도를 해야 하니 세력들도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같이 던진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다행인 것은 미결제 약정이 9월 18일에서 20일 수준, 즉 이때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이 9월 18일에서 20일 부근은 단기 저점이었죠. 즉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고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거래소에서 다량의 매도 이슈 역시 이것이 완료되면 오히려 상승 압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시장의 불안 요소 해소는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중국 세력이 매도한 물량은 과연 누가 샀을까? 어떤 세력이 샀을까? 했을 때 올해 들어 계속해서 보이는 움직임이 바로 중국에서 팔면 미국 세력들이 사간다 라는 것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하락하는 동안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거래소죠. 미국의 기관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프리미엄 지수가 급등했다. 즉 다른 거래소보다 매수세가 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실제로도 또다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어제 큰 하락 이후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다량의 비트코인, 거의 5,7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인출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인출은 세력이 거래소에서 다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에 자기네들의 개인 지갑으로 인출할 때 생기는데요. 이렇게 5,70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은 개인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는 고래들이 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순대로 정리하면 중국의 고래들은 그 이전부터 11월 말부터 거래소로 다량의 비트코인을 입금해왔고 이를 어제 던졌고 이렇게 던지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이러한 물량은 미국의 고래들이 샀다. 그리고 시장의 하방 압력은 다소 해소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찰리 먼거의 경고에 암호화폐가 하락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찰리 먼거의 경고에 암호화폐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락하나요? 이런 뉴스는 그냥 보고 거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코인 관련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실업률이 높아졌다거나 또는 물가가 상승했다거나 이런 뉴스 때문에 코인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얘기 무슨 경고에 암호화폐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이 얘기를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구독을 취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는데 여러분을 기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코인 투자를 오래 하고 실력이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어떤 구매 물가지수 또는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코인이 하락했다 또는 이러한 경고 때문에 하락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 말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분의 말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고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수익률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얘기 과연 왜 하락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두 번째 질문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청산시킬 물량도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어제 거의 2조 넘는 금액이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다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차트적으로 봐도 저는 39.5K가 이번 상승장의 마지노선,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 표시한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은 지켜줬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V자 반등을 통해서 깨졌던 지지선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입니다. 2017년 상승장 중에
한번 크게 하락한 이후에 빠르게 다시 V자 반등으로 상승을 이어갔던 경우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역사상 많지는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차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이렇게 가격이 실제로 지지선 위로 빠르게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이때 사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큰 하락 뒤에는 바로 오르기보단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다지러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바닥에 내려올 때 또는 두 번째로 바닥에 내려올 때 사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 한번 매수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이 고점에서부터 형성됐던 이 저항선마저 뚫어준다면 단기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제 하락 원인과 앞으로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코인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어제 하락에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제때에 대응을 못해서 현재 조금 물려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과거에 많이 물려봤고 청산도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5월에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때는 최저점이었고 현재 거의 2배가 넘는 가격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또한 언젠가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저와 같이 시장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